주요 식량 자원과 국제 이동 문제 해설을 할게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 내용 설명 복습을 해보면서 혹시 뭐 느껴지는 거 없던가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인문 지리 부분은 외울 게 많다라고들 말을 하는데, 물론 외워도 돼요. 뭐 이렇게 원리나 뭐 그런 거 잘 모르고 외워도 그냥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명확하게 답이 보여서 세계 지리는 정말 외워서 해도 되지만, 그래도 단순 암기는 힘들잖아요. 재미도 없고.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하면서 느꼈을 테지만 세계 기후랑 또는 지형이랑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래서 단순 암기는 힘들지만 내가 원리를 알고 아니면 이미 알고 있던 걸 바탕으로 정리를 해 나가면 그렇게 또 어렵지도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뭐 식량 자원이라든지 또는 에너지 자원이라든지 그런 걸 나중에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없어요.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성실하게 어쨌든 그래도 공부를 해준다면 그런 부분이니까, 혹시 지금 조금 어렵게 느껴진다 그러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꾸준하게 복습을 좀 해주세요. 자, 아무튼 문제 한번 볼게요. 얘가 왜 바뀌었지? 1번 문제. 그래프는 두 식량 작물의 세계 생산량 비율 상위 5개국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가나는 밀, 쌀, 옥수수 중 하나임. 자, 우리가 뭐 3등, 4등, 뭐 5등 그것까지 외워두면 좋겠지만 굳이 그런 것까지 외우지 또 않아도 돼요. 그런 것까지 요구하진 않아요. 너무 많은 걸 외울 순 없잖아요. 당연히 출제하는 사람도 그것까지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자, 가는 중국이 1등이고 2등이 인도네요. 중국이 1등이고 인도가 2등인 건 쌀하고 밀이 그렇죠. 그런데 3등 봤더니 러시아, 미국, 프랑스, 쌀은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밀이 될 거고요. 자, 그다음에 나는 중국, 인도, 중국이 1등, 인도가 2등 똑같지만 얘는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동남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이죠. 자, 그래서 얘는 쌀이 되겠네요. 그쵸? 아시아의 계절풍 기후 지역. 답을 찾아보면 가의 기원지는 아메리카이다. 밀은 서남아시아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 나는 내한성 및 내건성이 크다. X. 고온 다습한 기후. 가는 나보다 국제 이동량이 많다. 밀이 제일 많고 쌀은 국제 이동량이 매우 적다 그랬었죠. 나는 가보다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많다. 얘는 옳은 설명이죠. 자, 여러분들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그냥 전체 생산량을 면적으로 나누면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 생산량이나 면적이 나와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 밀은 1년에 농사를 한 번밖에 지을 수 없지만 얘는 기후 조건만 맞으면 1년에 2번, 심지어 3번까지도 농사를 지을 수 있다. 그러니까 생산량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5번이네요. (2번) 다음 글의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쌀과 밀이 주로 식량 자원으로 소비되는 것과 달리 옥수수는 식량 자원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로도 이용된다. 최근 세계의 곡물 생산량이 증가하였는데 특히 옥수수의 생산량이 빠르게 증가하였다. 이는 옥수수는 가축 사료 및 바이오 에너지, 알코올을 생산하는 데 이용되기 때문이다. 정답은 3번이죠. 내한 내건성이 큰 작물은 밀이고요. 2기작 또는 3기작은 쌀이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뭐 이게 딱히 옥수수에 해당하는 말은 아니고요. 5번은 식습관의 변화로 밀의 소비량이 감소하고 옥수수의 소비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건 당연히 아니죠. 옥수수는 사람이 먹는 건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랬잖아요. 잘못된 설명이고요. 자, 3번, 4번은 이제 한꺼번에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얘가 일단 이 삼각형 좌표를 읽어야 문제를 풀 수 있겠네요.
자, 얘를 워낙 자주 물어보니까 선생님이 앞에서 2번 정도 꼼꼼하게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혹시 아직도 이걸 잘 못 보는 친구들은 이전 영상 좀 찾아보셔야 돼요. 그냥 짧게만 말하자면 A, B, C 세 개를 읽었을 때 더한 합이 100%가 나와야 된다. 백분율이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건물이 있으면 당연히 밑에가 넓은 거고 위로 갈수록 건물들은 당연히 좁아져야 되는 거죠. 피라미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층수를 읽으면 된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어느 순간 그런 이제 눈이 생길 거예요. 값이 좀 극단적인 걸 찾는 게 좋아요. 또는 여기 아메리카가 있으면 어떤 제시된 자료가 있으면 그걸 바탕으로 찾으면 되긴 하는데, 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 중에 오세아니아를 먼저 이용을 하겠어요. 딱 봐도 보이는 거예요. 한쪽에 완전 구석에 처박혀 있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오세아니아는 A, B, C 중에 A가 거의 100%를 차지하죠. 수출량에 있어서. 그러면 오세아니아에서 뭐 오세아니아나 오스트레일리아나 뭐 거의 비슷하니까. 자, 그래서 A는 밀이죠, 밀. 오세아니아는 밀을 주로 재배하니까. 됐죠? 그럼 밀인 줄 알았으면 이제 나머지 하나 아메리카를 보고서 쌀하고 옥수수를 구별할 수도 있어요. 자, 아메리카는 당연히 쌀은 재배를 좀 하긴 하지만 근데 쌀은 무조건 아시아잖아요. 그래서 아메리카가 이렇게 있으면 아메리카는 여기 B는 이렇게 읽으면 되니까 거의 수출하지 않고요. 이렇게 와서 봤더니 C는 많이 수출하네요. 그쵸? 그러면 아메리카는 옥수수 중심 대륙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C는 옥수수가 되겠네요. 그럼 당연히 B는 쌀이 될 거고요. 자, 이제 B가 쌀이면 여기 다도 값이 좀 극단적이죠. 수출량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높은 대륙은 하나밖에 없죠. 얘는 아시아고요. 자, 그다음에 반대로 이 가는 밀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쵸? 밀은 약간 서늘한 곳, 너무 더운 곳은 재배하기 힘들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가는 우리가 유럽이 될 거고요. 그다음 나머지 하나가 이제 아프리카가 없는데 아프리카는 우리가 따로 공부하진 않았죠. 그래서 아프리카가 주인공은 아니에요. 다만 이 문제에서는 검증하기 위해서 가는 밀 수출량이 수출 비중이 별로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아프리카는 열대기후가 되게 넓고 그 다음에 사막이 너무 넓고 밀을 재배할 수 있는 곳 자체가 그렇게 넓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나는 아프리카다. 자, 아무튼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3번 이건 이미 나왔네요. 답은 2번이죠. 그 다음 4번. 자, A는 뭐였냐면 아까 위에서 표에서 A가 밀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B는 뭐였죠? 쌀이었었고. 자, 그 다음에 C는 옥수수였으니까 적어놓고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A, 밀의 최대 수출국은 자, 나가 어디였죠? 나가 아프리카에 있다. X. 자, 그 다음에 이 문제 특성상 정답 체크해놓고 맞는 거 이렇게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너무 이게 띄엄띄엄 가서 좀 어렵네요. 자, 답은 4번인데 A는 밀이고 B는 쌀이니까 기후 적응력은 밀이 더 뛰어나서 재배 범위가 가장 넓다. 됐죠? 그 다음에 밀의 최대 수출국은 어디냐면 얘가 미국이었죠. 미국 맞나요? 최대 수출국 미국 맞는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얘는 아메리카에 있죠. 그 다음에 B, 쌀은 주로 수출 목적으로 재배된다? 말 자체가 안 되죠. 쌀은 자급적인 목적, 자기들이 먹으려고 재배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C는 옥수수는 주식으로 소비되는 곳은 주로 이제 중앙 아메리카 쪽, 멕시코가 대표적인 나라예요. 그거 가라 그랬으니까 아마 설명이 잘못됐을 거고요. 그 다음에 B와 C의 최대 생산국은 쌀을 제일 많이 생산하는 나라는 중국, 옥수수를 제일 많이 생산하는 나라는 미국, 밀을 제일 많이 생산하는 나라는 역시 중국. 됐죠? 문제가 이렇게 구성되다 보니까 해설하는 게 만만치 않네요. 넘어갈게요. 자, 5번 문제. 다음 자료는 두 식량 작물을 원료로 하는 제품의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에 대한 니은의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A2에서 고른 것은.
팝콘 얘는 당연히 옥수수죠. 미국산을 이용했네요. 그 다음에 누룽지 당연히 쌀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얘는 옥수수에 대한 쌀의 특징을 물어봤으니까 세계 총 생산량은 적고요. 옥수수 1등, 쌀하고 밀은 거의 같다. 그 다음 가축 사료로 이용되는 비중은 당연히 낮다. 국제 이동량은 적다. 답을 찾아보면 4번 D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6번 그래프는 주요 식량 작물의 지역별 생산량을 나타낸 것이다. A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오세아니아가 생산량은 많지 않지만 뭔가 쉽게 구별할 수 있는 키워드죠. 자, 그래서 오세아니아에서 거의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는 작물은 밀이에요, 밀. 자, 그 다음에 유럽은 쌀은 당연히 거의 없지만, 그쵸? 그거 보고 여기 B가 쌀이라는 걸 알 수도 있네. 일단 적어놓고 할게요. 근데 유럽은 얘가 확실히 많죠. 밀이 확실히 많다. 밀 중심 대륙이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는 당연히 쌀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이건 당연히 쌀일 거고, 그 다음 아메리카는 밀보다 옥수수의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높죠. 그래서 A는 옥수수가 돼요. 아프리카는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고요. 됐죠? 자, A의 기원지는 아시아이다. 옥수수의 기원지는 중앙 아메리카 쪽, 멕시코 또는 안데스 산맥 일대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는 중앙 아메리카로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B는 한랭하거나 건조한 기후에서도 잘 자란다. 밀에 대한 설명이고요. 쌀은 고온 다습한 기후. 그 다음 C는 계절풍 기후 지역의 충적 평야에서 주로 생산된다. 쌀. 그 다음에 A는 B보다, 옥수수는 쌀보다, 옥수수는 쌀보다 가축 사료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이게 옳은 설명이네요. 정답은 4번. C는 생산국에서 대부분 소비되어 B보다 국제 이동량이 적다. 국제 이동량이 제일 많은 건 밀, 제일 적은 건 쌀. 옥수수는 그 중간. 7번. 그래프는 주요 가축의 국가별 사육 두수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나는 돼지, 양 중 하나임. 소가 이미 나와 있네요. 자, 일단 소의 1등은 브라질이죠. 브라질. 잊어버리지 말라고 선생님이 햄버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소 1등은 브라질. 자, 그 다음에 여기 나는 일단 어떤 나라인지 모르겠지만 1등이 독보적이죠. 이건 키워드니까, 키포인트니까 외우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건 돼지. 그럼 당연히 얘는 양이 되겠죠. 양의 1등도 중국이네요. 자, 그 다음에 돼지의 2등은 그 다음에 여기 B가 여기에도 있죠. 브라질, 인도 다음에 소에서도 3등을 차지하는 여기 B는 미국이 되겠네요. 미국. 자, 그러면 C는 중국이고 B는 미국이고 정답은 5번. 그 다음 8번 문제. 가나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아까 가는 양이었고요. 얘도 적어놓고 해야 되겠네. 자, 가는 양이었고요. 그 다음에 나는 돼지였었죠. 돼지. 자, 양은 고기와 젖뿐만 아니라 털을 얻기 위해 사육된다. 옳은 설명. 그쵸? 그 다음에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고기를 먹는 것을 금기시한다. 옳은 설명. 그 다음 가는 나보다 육류 생산량이 많다. 육류 생산량이 제일 많은 건 돼지. 성장 속도가 워낙 빨라서 5달, 6달이면 잡아 먹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계속 고기를 생산하고 계속 키우고 그렇게 돼지를 사육하죠. 얘는 설명이 거꾸로 되어 있고요. 나는 가보다, 돼지는 양보다 건조한 기후에 대한 적응력이 높다. 설명이 거꾸로 되어 있죠.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이제 수능 실전 문제. 다음 자료의 가나 식량 작물의 국가별 생산 비중을 A씨에서 고른 것은? 미국 중부에 위치한 아이오와주는 미국의 최대 바이오 에탄올 생산 지역이다. 바이오 에탄올 이것만 보고도 옥수수라는 걸 알 수 있죠. 옥수수. 그래서 가는 옥수수고요. 원료로 하여 생산되는 바이오 에탄올은 제조와 연소 과정에서 유해 물질 발생량이 적은 친환경 바이오 연료로 알려져 있으며 휘발유에 섞으면 환경 오염 물질
배출량을 줄일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 자, 참고로 여러분들 우리가 미국은 옥수수를 이용해서 바이오 에너지를 생산한다 그랬고 브라질은 사탕수수를 이용해 가지고 바이오 에너지를 생산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재밌게도 브라질 같은 나라는 이제 땅덩이가 넓고 열대규가 넓다 보니까 그 사탕수수 생산량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이오 에너지가 많아서 자동차 중에 석유가 아니라 바이오 에탄올을 이용해서 가는 자동차가 엄청 많아요. 브라질 같은 나라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그다음 나를 이용한 세계 각 나라의 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본의 스시, 일단 옥수수는 아니고 당연히 밀 아니죠. 당연히 얘는 쌀이 되겠네요. 타이의 카도팟 뭔지 모르겠네. 그다음에 인도네시아의 나시 고랭은 그냥 기름에 볶은 볶음밥 같은 거죠. 등 아시아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의 리소토, 에스파냐의 빠에야 등 유럽에서도 쌀을 이용해서 음식을 만든다. 자, 옥수수는 미국이 1등, 중국이 아닌 유일한 식량 작물이죠. 그래서 B가 옥수수고요. 자, 그다음에 쌀은 중국 1등, 인도 2등, 나머지 나라들은 주로 동남아시아에 있는 나라들. 얘가 쌀이 되겠네요. 그다음에 1등 중국, 2등 인도인 건 똑같지만 동남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이 아니라 면적이 넓은 나라들, 그다음에 약간 고위도에 있는 나라들, 러시아, 미국, 프랑스 그런 나라들이 밀이 되겠고요. 그럼 정답은 B, C니까 4번이 되겠네요. B, C? 맞죠? B, C. 왜냐하면 지금 선생님이 잠깐 멈칫한 이유가 이렇게 실컷 해놓고 여기 종이에다가는 다른 번호에다 체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도 이게 그냥 풀어보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체크를 하고 오긴 하는데 당연히 여러분들 실제 시험 볼 때는 꼼꼼하게 검토해 보셔야 돼요. 자, 참고로 우리가 세계 지리 문제가 그 수능에서 30분 동안 시간이 모자라서 못 풀었다. 그런 친구는 없어요. 쓸데없이 어려운 문제 붙잡고 막 낑낑대지 않는 한 몰라서 못 푸는 거지 시간이 없어서 못 푸는 건 없어서 검토를 다 꼼꼼하게 하는 편이더라고요. 넘어갈게요. 아무튼 정답은 B, C. 그쵸? 넘어갈게요. 그 다음 2번. 그래프는 주요 식량 작물의 수출 비중 상위 5개국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에 대해 옳게 설명한 내용에만 모두 동그라미 표시한 학생을 고른 것은. 자, 가는 타이, 인도, 베트남, 동남아시아 국가가 있고 인도가 있으니까 얘는 쌀이 되겠죠. 쌀. 그리고 우리 A는 뭐 여기에도 있는데 일단 한번 볼게요. 그다음 나는 러시아, A 국가, 캐나다,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아가 있으니까 얘는 밀이 되겠네요. 근데 밀 1등이 미안 죄송하네요. 선생님이 아까 앞에 있는 문제에서 밀 수출량 1등이 미국이라 그랬는데 거의 같죠. 어쨌든 러시아네 러시아 정정할게요. 자, 아무튼 그래서 그러면 A는 당연히 미국이 되겠죠. 미국은 물론 타이나 인도보다 수출량은 적지만 수출 목적으로 분명히 쌀을 생산하니까. 그 다음에 얘는 미국이 1등이네요. 당연히 옥수수가 되겠죠. 됐죠? 아르헨티나, 브라질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한번 볼게요. 가는 나보다 쌀은 밀보다 주요 생산 지역의 연평균 기온이 높다. 맞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얘하고 얘는 정답이 될 수 없고요. 나는 다보다 밀은 옥수수보다 국수나 빵을 이용하는데 많이 이용된다. 맞죠? 자, 그래서 무도 답이 무도 지금 맞군요. 맞죠? 아무튼 일단 살려놓고요. 그 다음에 옥수수는 쌀보다 국제 이동량이 많다. 맞는 설명이죠. 우리가 쌀은 국제 이동량이 가장 적었었잖아요. 그렇죠? 일단 을 아니면 병 중에 정답이 하나가 되겠네요. 얘는 탈락.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가나의 최대 생산국은 쌀은 생산국 이건 지금 수량을 나타낸 거잖아요. 중국이고요. 밀은 중국이죠. 그다음에 옥수수는 미국이죠. 그래서 가의 최대 생산국은 A가 아니라 중국이니까 얘는 동그라미를 표시하면 안 되는 거죠. 아예. 그래서 동그라미가 표시돼 얘는 지금 정답이 아니고요. 을만 제대로 했네요. 정답은 2번. 다음 3번 문제.
지도는 세계 주요 식량 작물의 국가별 생산량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 작물로 옳은 것은. 자, 특징이 뚜렷한 것부터 찾으면 되는데, 자, 선생님이 문제를 풀으면 오스트레일리아를 찾겠어요. 왜냐하면 오스트레일리아는 오직 밀만 많이 재배하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얘가 틀림없이 밀일 거고요. 밀일 거고, 검증도 해봐야 되겠죠. 중국, 인도, 그다음 뭐 프랑스, 그쵸? 그다음에 뭐 미국, 캐나다, 러시아 되게 많으니까 얘는 밀이고요. 그다음에 쌀하고 우리가 이제 옥수수를 구분해야 되는데, 자, 얘는 주로 아시아 지역을 보거나 동남아시아 지역을 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유럽 지역을 봐도 좋겠네요. 자, 유럽에서 쌀을 당연히 많이 재배하진 않잖아요. 자,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만 몰려 있는 여기가 쌀이 될 거고요. 이쪽이 옥수수가 되겠네요. 자, 여기 봤더니 유럽 쪽에서는 거의 재배하지 않잖아요. 쌀을 유럽 쪽에서 거의 재배하지 않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옥수수는 동부 유럽 쪽에서는 그래도 좀 재배를 하거든요. 그거 봐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멕시코를 봐도 되겠네요. 우리 옥수수는 멕시코에서 거의 주식이니까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네요. 자, 그럼 답을 찾아보면 어디 갔지? 가가 밀이고요. 가가 밀이고 나가 옥수수고요. 다가 쌀이네요. 정답은 3번. 선생님이 약간 버벅거려서 좀 미안한데, 이게 오늘 이제 촬영이 좀 많아서, 영상 촬영이 좀 많아가지고 지금 정신이 몽롱해요. 좀 실수하더라도 금방금방 바로 잡을 테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넘어갈게요. 자, 4번 문제. 그래프는 주요 식량 작물의 생산량과 재배 면적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 작물에 해당하는 특성을 그림의 A, D에서 고른 것은. 자, 생산량, 재배 면적 이제 쉽게 구별할 수 있겠죠. 생산량이 제일 많은 건 옥수수, 그 다음에 재배 면적이 제일 좁은 건 쌀, 그쵸? 밀은 재배 면적이 제일 높다, 넓다. 자, 주로 아시아의 계절풍 기후 지역에서 재배되는 작물인가요? 얘는 당연히 쌀이니까 나가 A네요. 나가 A네요. 자, 그 다음에 2017년 기준 생산량 1위 국가와 수출량 1위 국가가 동일한 작물인가요? 2017년 기준으로. 그럼 우리가 얘는 밀 적어놓고요. 자, 그러면 옥수수는 생산량 1등이 미국, 수출량 1등도 미국, 그쵸? 얘는 맞고요. 그 다음에 밀은 생산량 1등은 중국, 그 다음에 수출량 1등은 러시아, 미국 아니에요. 근데 사실 미국이랑 러시아랑 비슷하니까 두 나라가 수출을 많이 한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그래서 얘에 해당하는 건 옥수수가 될 거니까 가는 B가 되겠네요. 그러면 정답이 끝에까지 가야 되네요. 마지막으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가장 많나요? 얘가 옥수수죠. 근데 얘는 아니오니까 밀이 되겠죠. 밀은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제일 적잖아요. 자, 그러면 얘는 D가 될 거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넘어갈게요. 그래프는 세계 주요 식량 작물 가다의 지역별 수출입량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 B는 수출량, 수입량 중 하나임. 자, 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가하고 나에 비해서 다는 수출 수입량 자체가 훨씬 적죠. 얘는 쌀일 수밖에 없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A하고 B를 구별하려고 봤더니 우리 아시아 쌀이라는 거 알았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수출량은 요만큼인데 수입량은 상대적으로 적죠. 그럼 아시아에서 상대적으로 수출을 많이 하는 건, 수출을 많이 한다기보다는 이제 쌀인데 아시아에서 수출을 많이 해요, 수입을 많이 해요? 쌀을? 당연히 아시아는 쌀을 수출을 많이 하겠죠. 중국 같은 나라는 물론 수입도 하겠지만. 자, 그래서 A가 수출이고요. 그 다음에 B가 수입이 되겠네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가하고 나하고 쉽게 구별할 수 있죠. 유럽 중심, 얘는 아메리카 중심. 그래서 가는 밀이고요. 나는 옥수수가 되겠네요. 됐죠? 자, A는 수입량, B는 수출량이다. 거꾸로 되어 있고요. 가의 최대 생산국은 아시아에 위치한다. 밀 생산량 1등은 중국. 옳은 설명이네요. 그 다음에 가는 나보다, 밀은 옥수수보다 세계 총 생산량이 많다. 생산량이 제일 많은 건 옥수수니까 X. 자, 그 다음에 쌀은 밀보다 단위 면적당 농업용수 생산량이, 사용량이
적다가 아니라 당연히 많다죠. X. 그 다음 5번. 아시아는 밀의 수출량이 수입량보다 많다. 아시아는 밀의 수출량은 요만큼, 수입량은 요만큼, 수입량이 훨씬 더 많네요. 나머지 다 오답.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2번. 그 다음 6번 문제. 지도는 세계 주요 식량 작물의 기원지와 이동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가, 다에 해당하는 작물을 그래프에 AC에서 고른 것은? 자, 가는 서남아시아 지역 밀이죠. 나는 계절 풍의 영향을 받는 아시아 지역이니까 쌀이고요. 자, 그 다음에 다는 중앙 아메리카 쪽이니까 여기는 옥수수가 되겠네요. 그 다음 주요 식량 작물의 단위 면적당 생산량과 생산량 대비 수출량 비율임. 자, 수출을 제일 많이 하는 건 밀, C가 밀이고요. 그 다음에 수출량 비율이 제일 낮은 얘는 당연히 쌀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옥수수가 되겠네요. 자,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앞에서 많이 물어봤는데 그 수치가 지금 나왔죠. 옥수수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밀이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제일 적고요. 하지만 인구 부양력은 옥수수를 물어보진 않고 쌀하고 밀만 비교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보면 가는 밀이니까 여기 C가 될 거고요. 가는 C가 될 거고 나는 쌀이니까 B가 되겠네요. 그럼 정답은 5번이네요. 됐죠? 넘어갈게요. 자, 7번 문제. 그래프의 AC 가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런 문제가 사실 얼핏 보면 되게 어렵게 보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공부한 걸 좀 잘 적용해 보면 천천히 생각해 보면 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기도 해요. 자, 먼저 우리가 사육 두수가 나와 있고 여기 수출 두수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수출을 따로 보고 공부하진 않았죠. 그래서 일단 이걸 가지고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그냥 이거 보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냥 눈으로만 보시면 돼요. 참고로 이걸만 내고 시험에서 물어볼 수는 없어요. 자, 어쨌든 사육 두수를 한번 봐볼게요. 숫자가 아니라 얘는 각 대륙의 비율을 제시하고 있는데 자, 우리 아시아를 한번 봐볼게요. 아시아는 A하고 B는 비중이 꽤 높은 데에 비해서 C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좀 낮죠. 낮고 아메리카가 비중이 높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시아하고 아메리카의 상대적인 값을 봐보면 C는 아시아만큼이나 오히려 더 많나요? 아메리카랑 별 차이가 안 나죠. 이걸 보고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 양, 돼지 중에 아메리카의 비중이 아시아랑 비슷한 얘는 소가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양하고 돼지만 구분하면 되는데 이때는 또 포인트가 여기 오세아니아가 돼요. 물론 아프리카를 이렇게 포인트로 잡아도 돼요. 자, 우리가 아프리카를 포인트로 잡아보면 A는 아프리카에서 꽤 많이 사육하는 데에 비해서 B는 굉장히 적죠. 자, 우리 아프리카를 봤더니 사하라 사막 엄청 건조 기후가 넓고 거기는 대부분 이슬람교죠. 그렇죠? 건조 기후도 마찬가지고 이슬람교도 마찬가지고 돼지고기에는 적합하지 않잖아요. 그에 비해서 양은 건조한 데서도 사육하기에 유리하니까 그래서 아프리카는 양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마찬가지 이유로 오세아니아는 건조 기후가 넓게 있으니까 그나마 양은 많이 사육하는 데 비해서 돼지는 상대적으로 적은 거죠. 그렇게 해서 구분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B는 돼지고요. A가 양이 되겠네요. 그 다음 우리 수출은 사실 우리가 식량작물, 쌀, 밀, 옥수수를 구분하기도 좀 버거운데 가축을 물어보진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굳이 한두 가지만 살펴보자면 우리 아시아는 사육 두수 비중은 엄청 높은데 여기 수출 비중은 굉장히 줄어들죠. 자기들이 이렇게 키워가지고 다 먹는다는 얘기죠. 그쵸? 그게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돼지는 유럽에서 요만큼 사육하는데 수출은 되게 많이 하네요. 상대적으로. 그쵸? 그래서 유럽 돼지 많이 키우나 봐요. 그 다음에 또 크게 차이가 나는 건 별로 없네요. 그냥 이 정도만 가지고도 충분히 구분할 수 있죠. 자, 한번 볼게요.
A는 벼농사 지역에서 노동력 대체 효과가 크다. 얘는 소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 B는 주로 치즈, 버터 등과 같은 유제품의 원료를 제공해 준다. 역시 소에 대한 이야기예요. 소 중에 젖소. 모직 공업이 발달하면서 기업적 사육이 활발해졌다. 얘는 양에 대한 이야기고요. A죠. 자, 그 다음에 B, 돼지는 A, 양보다 유목에 적합하다. 거꾸로 되어 있고요. C, 소는 A, 양보다 연 강수량이 많은 곳에서 주로 사육된다. 얘가 옳은 설명이네요. 자, 앞에서 이거 한번 얼핏 이야기한 적 있어요. 우리 뉴질랜드는 북섬과 남섬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남섬은 이렇게 남알프스 산맥이 있어서 서쪽하고 동쪽하고 강수량이 다르다. 편서풍이 1년 내내 이렇게 서쪽에서 불어오면 이쪽 서쪽 지역은 연 강수량이 많고 이쪽 동쪽 지역은 상대적으로 연 강수량이 적다. 그래서 이쪽이 소였고 이쪽이 양이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자, 마지막 8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세계지리 수업 장면이다. 교사의 질문에 옳게 답한 학생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지도는 두 육류의 이동을 나타낸 것입니다. A, B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자, 이걸 뭐 외우거나 그럴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국가들은 충분히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어요. 자, 일단 굵은 화살표를 좀 봤더니 여기가 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이건 보는 눈이 좀 있어야 돼요. 자, 브라질이 주요 가축 중에서 뜬금없이 등장하는 게 하나가 있었잖아요. 소 사용량 1등이다. 그쵸? 열대우림을 파괴하면서 소를 키우는 이유는 당연히 수출하려고. 그래서 브라질에서 이렇게 아시아 쪽으로 많이 이동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A는 소가 되겠네요. 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B는 양인지 돼지인지 살펴봐야 되는데 이건 유럽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유럽 애들은 돼지, 독일이나 에스파냐 돼지 많이 키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B는 돼지가 되겠네요. 여러분 참고로 양 있잖아요. 양은 건조한 지역에서 유목민들이 많이 키우기 때문에 주로 자기들이 먹어요. 그래서 이동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얼핏 여기 오스트랄리아에서 빠져나가니까 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착각하면 안 된다고요. 됐죠? 자, 그래서 답을 찾아보면 A는 소는 주로 신대륙에서 구대륙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화살표를 봤더니 맞는 설명이네요. 갑은 맞고요. 을은 B는 유럽에서 유럽 내 이동량이 유럽 외 이동량보다 많습니다. 여기 화살표가 주로 유럽 안에서 머물고 있죠. 맞는 설명이고요. 그다음 병은 미국은 소의 교역량이 A의 교역량이 B 돼지의 교역량보다 많습니다. 자, 이건 화살표의 굵기 단위는 지금 둘 다 30 이상으로 똑같잖아요. 그걸 비교해 보시면 돼요. 자, 미국을 봤더니 자, 캐나다에서 뭔가를 되게 많이 수입하고 또 되게 많이 수출하네요. 그래서 이 굵은 게 돼지네요. B네요. B. 그에 비해서 A 소는 뭐 수출과 수입이 있긴 하지만 돼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지금 적네요. 자, 그래서 A 소의 교역량보다 B 돼지의 교역량이 더 많으니까 병은 설명이 잘못됐고요. 정 A는 돼지고기가 아니고 소고기고요. 그 다음에 B는 돼지고기가 될 테니까 얘도 설명이 잘못됐고요.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문제 해설 듣느라고 고생했고요. 다음 강의로 찾아올게요. 수고했습니다.